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68세 은퇴식 날 회사 로비에서 받은 낯선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날은 제 정년 은퇴일이었습니다. 68세, 45년 동안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시니어 기술자로 일하며 묵묵히 가족을 책임져온 세월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박수를 쳐줬고 꽃다발을 건네줬습니다. 한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부드러운 분이었습니다. 한도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승규라고 합니다. 이거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 연락처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식 날이라 여러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도연 씨께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모 김순자 여사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박승규, 친모, 김순자. 저는 멍하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명숙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한기철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애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다정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고생했죠? 응, 다녀왔소.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편지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난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애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모, 김순자, 제가 알고 있던 부모님이 아니라는 말인가?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한기철과 한명숙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자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5살쯤 되었을 때였을까? 밤중에 누군가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던 기억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차가운 밤 공기, 누군가의 울음소리. 그 기억은 항상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흐릿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편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는 박승규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승규 선생님이신가요? 아, 한도연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 내용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언제가 좋으신가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제가 사는 동네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박승규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승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편지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승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제가 은퇴한 교사입니다. 40년 전에 당신 동네 초등학교에서 가르쳤었죠. 그때 저는 당신 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저는 어떤 일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이 5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승규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저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순자 여사입니다. 당신의 친모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연 씨 들으시기 힘드시겠지만 진실입니다. 당신은 원래 한기철 씨 집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살 때 맡겨진 겁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제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김순자 여사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을 남기셨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온 겁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병원에서 조용히 가셨습니다. 평생 당신을 찾고 싶어 했지만 당신의 평온한 삶을 해칠까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를 안고 있는 손길이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 친모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저를 맡긴 겁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들은 바로는 남편의 폭력에서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신을 안전한 곳에 맡기고 그 뒤로는 멀리서만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승규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맡은 집이 바로 한기철 씨 댁이었습니다. 이웃이었고 자식이 없어서 당신을 받아들였죠. 법적으로 입양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럼 제가 알던 부모님은 당신을 진짜 자식처럼 키운 분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혈연상으로는 당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승규가 물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낯설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 한도연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애란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그냥 산책 좀 했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5살 이전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6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 한기철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 친부가 아니라니. 하지만 이분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를 아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인가? 한기철의 아들인가? 김순자의 아들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둘 다 아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승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만납시다. 이번에는 승규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낡은 서류들과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승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 등본, 오래된 편지 몇 통, 그리고 사진들. 편지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단다. 미안해. 언젠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제 친모라니. 6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도연 씨, 괜찮으세요? 승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승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에란 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물어볼 게 있소. 에란이 돌아봤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느낀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순자가 어린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에란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소? 에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에란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대답해 주시오. 이 사람을 아시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에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소? 결혼하기 전부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에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란이 천천히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뜻이오? 당신 부모님이, 시어머님이 제게 부탁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에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도연이는 우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5살 때 맡아서 키운 아이라고. 하지만 도연이는 그 사실을 모르니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어머니가 그런 말을? 네. 시어머님은 우셨어요. 도연이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혼란스러워할까봐, 그래서 평생 비밀로 하려고 했다고. 저한테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멍하니 에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했다니. 그리고 에란은 4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단 말이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에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해 보였어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온하게 살았어요. 그 평온함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권리였소. 제 인생에 대해 알 권리.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에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이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인생을 속이는 게 최선이었다는 말이요?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에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시어머님도 저도 당신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도 에란도 모두 저를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68년 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에란도 거실에서 밤을 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에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칠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소? 도연 씨, 시간이 필요하오. 제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에란은 눈물을 흘렸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텅 빈 방에 앉아 있으니 더 막막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 한도연인가? 아니면 김순자의 아들인가? 한기철과 한명숙이 저를 키웠지만 혈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며칠 동안 방에만 있었습니다. 에란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엄마가 걱정하시는데요. 나는 괜찮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승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 곳을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김순자 여사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입니다. 다음 날 승규와 함께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원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가족분이신가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런 셈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계셨던 방을 보여드릴게요. 2층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아직 어떤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말수가 적으셨고 주로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가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도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셨다니. 마지막에 남기신 유품이 있습니다. 원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몇 통과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항상 궁금했단다. 행복하게 자랐기를 바랐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다행이었어. 엄마는 내 곁에 갈 수 없었지만 항상 너를 생각했단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눈물이 났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친모의 편지였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저를 생각했습니다. 평생 동안. 승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당신을 찾고 싶어 했지만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멀리서 소식만 듣고 계셨어요.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죠? 제가 가끔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이 결혼하셨다는 것,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잘 지내고 있다는 것, 그런 소식들을요. 그럼 선생님은 계속 저를 지켜보신 겁니까? 지켜봤다기보다는 그냥 이웃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을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순자가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장. 나이 든 김순자가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친모란 말이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규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승규가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순자의 삶에 대해. 순자 여사는 젊었을 때 불행한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폭력적이었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당신을 때리려고 했을 때 순자 여사는 결심하셨답니다. 이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저를 맡기신 겁니까? 네. 하지만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전상으로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이웃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한기철 씨 댁에. 한기철 씨.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던 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분이셨어요. 자식이 없어서 늘 아쉬워하셨는데 당신을 맡게 되어 기뻐하셨죠. 진짜 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럼 제 친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자 여사가 떠난 뒤 얼마 안 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간 질환이었다고 하더군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복잡해졌습니다. 김순자는 저를 지키기 위해 떠나보냈고 한기철 부부는 저를 진심으로 키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도연 씨, 혼란스러우시죠? 승규가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합니다. 68년을 살아온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저는 누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승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도연입니다. 김순자의 아들이기도 하고 한기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혈연과 양육, 둘 다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모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순자는 저를 낳았지만 키우지 못했습니다. 한기철과 한명숙은 저를 낳지 않았지만 키웠습니다. 그럼 누가 제 진짜 부모입니까? 며칠 더 지나자 아들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모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훈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세요. 들어와라. 지훈이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자세히 말씀 안 하시는데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것, 박승규를 만난 것, 김순자에 대해 알게 된 것, 그리고 애란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지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혈연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저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아버지를 키우신 분들이고. 그건 맞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제가 봐도 그랬어요. 지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한기철과 한명숙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혈연이 없어도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아버지, 혈연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의 친아들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숨긴 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40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사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애란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비밀을 지키며 산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버지. 엄마랑 이야기하세요. 지훈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아직은 혼란스럽다. 지훈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세요. 지훈이 떠난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의 아들로 살아야 할까? 그리고 문득 승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한도연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도연입니다. 김순자의 아들이기도 하고 한기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텔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애란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밥은 먹고 있어요? 몸 괜찮아요? 언제 돌아올 거예요? 저는 간단히만 답했습니다. 괜찮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어느 날 오후 박승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씨, 혹시 김순자 여사와 관련된 기록을 더 찾아보고 싶으신가요? 무슨 기록 말입니까? 과거 시설 기록이요. 순자 여사가 당신을 맡기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며칠 후 승규와 함께 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 사정을 설명하자 그분은 지하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1960년대 기록이라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찾아볼게요. 담당자가 낡은 장부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한 권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김순자. 있네요. 1957년 3월부터 5월까지 여기 계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장부를 읽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로 입소. 아들 1명과 함께. 아들 이름은 한도현. 당시 4살. 제 이름이었습니다. 4살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퇴소 기록이 있네요. 1957년 5월 15일. 아들은 지인에게 위탁, 본인은 타 지역으로 이주. 지인이라는 게 한기철 씨를 말하는 겁니까? 승규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주소가 나와 있네요. 서울 성북구. 그 주소는 제가 자란 동네였습니다. 한기철 씨 댁 주소였습니다. 모든 게 들어맞았습니다. 다른 기록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담당자가 장부 뒷부분을 뒤적였습니다. 아, 여기 추가 기록이 있네요. 순자 씨가 남긴 메모 같은데.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낡아서 희미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도연이를 한 선생님 댁에 맡깁니다.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키우는 것보다 행복할 겁니다. 도연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이게 최선이었단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짧은 메모 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담겨 있을까. 4살짜리 아들을 남에게 맡기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도연 씨, 승규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설을 나와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승규도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승규 선생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김순자, 제 친모는 왜 저를 다시 찾지 않으셨을까요? 남편이 죽었다면 다시 데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승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엔 당신이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기철 씨 댁에서 잘 자라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걸 다시 흔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당신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그리움보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김순자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식을 그리워하면서도 자식의 행복을 위해 멀리서만 지켜봤다는 것.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에란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에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죠. 하지만 40년 동안 숨긴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 당신을 보면서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을 지킨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김순자도, 한기철 부부도, 에란도. 하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68년 동안. 도연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알지만 아직은 시간을 더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계시는 건 좋지 않아요. 혼자 있어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 경험상 혼자 너무 오래 있으면 생각만 깊어지고 답은 안 나옵니다. 승규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2주 동안 혼자 있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 곳을 더 가보시겠어요? 승규가 물었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순자 여사의 묘소입니다. 다음 날 승규와 함께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묘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승규가 한 묘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간단한 묘비였습니다. 김순자 1931-2024 그리고 작은 글씨로 사랑하는 아들 도연을 그리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그리워한 사람의 묘비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하지만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김순자를 찾아갔을까요? 한기철 부부를 원망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승규는 멀찍이 떨어져서 기다려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누구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의 아들입니까? 한기철 씨의 아들입니까?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속 소리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묘지를 나와 승규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좀 나아지셨어요? 승규가 물었습니다. 조금은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쉽게 정리될 일이 아니니까요. 승규 선생님, 선생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승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라면 두 분 모두를 제 부모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김순자 여사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한기철 씨 부부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둘 다 제 부모죠. 하지만 혈연과 양육,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혈연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양육은 선택한 사랑이니까요. 선택한 사랑.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기철과 한명숙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었지만 저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키웠습니다. 그건 더 큰 사랑이 아닐까요? 그리고 애란 씨 이야기도 해보죠. 승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애란 씨도 40년 동안 그 비밀을 지킨 거잖아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속인 겁니다. 속인 게 아니라 지킨 겁니다. 도연 씨의 평온을 지킨 거예요. 평온이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평온하지 않은데요.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지난 68년은 평온했잖아요. 애란 씨가 지켜준 평온이었어요. 승규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68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의심한 적 없었고 애란을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키우고 일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모두가 비밀을 지켜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 씨, 제 생각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승규가 말했습니다. 애란 씨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용서라. 네, 용서요. 애란 씨를,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고 김순자 여사를, 모두를 용서하세요. 그래야 도연 씨도 편해지실 거예요. 모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2주 동안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별다른 애착은 없었지만 떠나려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집으로 갈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기다릴게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안으로 들어서니 애란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2주 동안 많이 걱정했을 겁니다. 돌아왔소. 제가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애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알고 있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소. 하지만 이해는 하려고 해요. 애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소.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잤습니다. 애란과 같은 방에서 자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엄마는요? 시간이 필요하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분들이었다. 나를 진심으로 키워주셨어. 그럼 김순자 할머니는요? 그분도 나를 사랑하셨을 거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니 다행이에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요. 혈연이든 양육이든 사랑은 사랑이잖아요. 지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었습니다. 형태가 다를 뿐.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애랑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애란 씨, 제가 말했습니다. 응? 40년 동안 힘들었을 거요. 괜찮았어요. 아니요. 힘들었을 거요.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았으니. 애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요. 어쩌면 말하지 않은 게 맞았을지도 모르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노력하고 있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오. 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한기철과 한명숙과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저는 정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었어도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김순자의 사진도 꺼내봤습니다. 승규에게서 받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순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어떤 아픔이 숨어 있었을까?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저를 키운 부모, 한쪽은 저를 낳은 어머니. 둘 다 제 부모였습니다. 그 순간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 있었지만 애랑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애란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승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무엇 말입니까?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순자 여사 관련 자료입니다. 오후에 승규를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자 여사가 평생 모아두신 것들입니다. 요양원에서 정리하다가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지역 신문 기사, 중학교 때 과학대회에서 상을 받은 기사, 대학 입학 소식, 결혼 소식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걸 평생 모으신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당신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신 거죠. 멀리서나마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했다니. 신문 스크랩 여백에는 손글씨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상 받았네. 자랑스럽다. 대학에 합격했구나. 잘했어, 아들. 결혼했다. 행복하게 살아라.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 속에 담긴 그리움이, 사랑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있습니다. 승규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자 여사가 쓰셨던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은 여러 권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공책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57년 5월 16일. 저를 맡긴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연이를 보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저 아이는 저 집에서 더 행복할 것이다. 나는 멀리서 지켜볼 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58년 3월 2일. 오늘 멀리서 도연이를 봤다. 학교에 가는 모습이었다. 밝게 웃고 있었다. 나를 기억할까? 아니, 기억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자라는 모습을, 학교 다니는 모습을, 결혼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되는 모습을 모두 멀리서 지켜본 기록이었습니다. 1975년 6월 10일. 도연이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들었다. 신문에도 났다. 자랑스럽다. 내가 키웠다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한 선생님 부부께 감사하다. 1982년 11월 23일. 도연이가 결혼했다. 신부가 예쁘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정말로 손을 놓아야 할 때인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그립다. 2010년 3월 1일. 한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연이가 많이 슬퍼할 것이다. 위로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그저 멀리서 기도할 뿐. 마지막 페이지는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도연이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도연이는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도연아, 사랑한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규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저를 지켜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평생을요. 하지만 왜 한 번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당신이 혼란스러워 할까 봐요. 당신의 평온한 삶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연 씨, 순자 여사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그 사랑은 진짜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김순자의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에란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에란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그리워하셨다니. 에란 씨도 알고 계셨소? 아니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님한테서 들은 건 도연 씨를 맡긴 어머니가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이렇게 평생을 지켜보셨다는 건. 우리는 함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한 권, 두 권. 김순자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혼자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 가끔 저를 멀리서 보며 위안을 얻는 모습, 늙어가면서도 여전히 저를 그리워하는 모습. 이분이 제 친모였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연 씨를 누구보다 사랑한 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에란과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란 씨, 어머니. 한명숙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시어머님은 항상 김순자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감사하다고요? 네. 도연 씨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덕분에 자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그리고 김순자 어머님의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저는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도연이는 우리 아들이지만 김순자 어머님의 아들이기도 하다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런데
왜 제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도연 씨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모두가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김순자도, 한기철 부부도, 애란도 모두가 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며칠 후 저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요리 강좌였습니다. 승규가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첫 수업날 강사를 만났습니다. 오미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65세쯤 되어 보였고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한도연이라고 합니다. 요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수업은 즐거웠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대부분 제 또래였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찾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 씨는 왜 요리를 배우러 오셨어요?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먼저 가고 혼자 사는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미정 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도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 카페에서 미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해보는 기분이었어요. 도연 씨, 표정이 많이 무거워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털어놓을까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퇴 후 받은 편지, 김순자에 대해 알게 된 것, 애란이 숨기고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의 혼란까지. 미정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네. 아직도 정리가 안 됩니다. 저는 누구의 아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연 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정체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쌓아온 삶이 바로 당신이에요. 제가 쌓아온 삶이라. 네. 도연 씨는 68년을 한도연으로 살아왔잖아요. 좋은 아들이었고,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게 바로 도연 씨예요. 혈연이 그걸 바꾸지는 못해요. 미정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라는 분도 제 어머니인데. 맞아요. 그분도 당신의 어머니예요. 하지만 당신을 키운 분들도 당신의 부모예요. 둘 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둘 다 받아들인다. 네.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두 분 모두 당신의 일부니까요. 미정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순자의 아들이거나 한기철의 아들이거나. 하지만 둘 다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미정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입양아예요. 어릴 때 알았어요. 아, 처음엔 충격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도 중요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선택? 네. 혈연은 운명이지만 양육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한 사랑이 때로는 더 강하죠. 미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기철과 한명숙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혈연이 없어도 저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사랑했습니다. 김순자는 저를 낳았지만 제 행복을 위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둘 다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형태가 달랐을 뿐. 도연 씨,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세요. 특히 부인분과 애랑과. 네. 40년 동안 함께 사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서로 위로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애란도 힘들었을 것이다. 4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았으니 저만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애란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듯 일어났습니다. 왔어요? 애란 씨, 제가 말했습니다. 응? 앉아요. 이야기 좀 합시다.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애란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애란 씨, 40년 동안 정말 힘들었을 거요. 괜찮았어요. 아니요. 힘들었을 거요. 매일 제 얼굴을 보면서 말하고 싶었을 텐데 참았을 거요. 애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요. 어쩌면 말하지 않은 게 맞았을지도 모르오. 덕분에 저는 평온하게 살았으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하고 있소. 이해하려고. 애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애란의 손을 잡은 게, 애란 씨,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노력해 봅시다. 애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풀리는 듯한, 시작되는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애란과 함께 침실에서 잤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순자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들 도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었지만 예전보다는 편안해졌습니다. 요리 강좌는 계속 다녔습니다.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습니다. 간단한 요리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미정 강사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어느 날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편안해 보이세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과거를, 제 가족들을. 잘하고 계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집에서도 애랑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요리 강좌에서 뭐 배웠어요? 애란이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이요.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그래요? 다음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맙소. 작은 대화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이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승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씨, 김순자 여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승규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자 여사의 재산 정리 서류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당신께 남기신 게 있어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작은 적금 통장과 보험 증서였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평생 모아두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많지 않아서 미안하다. 내가 필요한 곳에 써라. 사랑한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도연 씨가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순자 여사의 뜻대로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김순자의 뜻에 맞을까?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각자 사연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 미정 강사를 찾아갔습니다. 미정 씨,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문화센터에서 무료 요리 교실을 열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예산이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시작하는 데는 충분할 거예요. 미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그러시려고요? 제 친모께서 남겨주신 돈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그분의 뜻에 맞을 것 같아서요. 미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들이시네요. 이제야 아들 노릇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김순자 추모 요리 교실이 문화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강좌였습니다. 첫날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실은 제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 김순자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사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가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 씨는 좋은 분이시네요.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우신다고요? 사는 법을요. 늦게나마. 강좌는 점점 인기를 얻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문화센터는 공간을 더 넓혀줬고 일주일에 2번으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에란도 가끔 함께 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어느 날 에란이 말했습니다. 어느 어머님 말이요? 2분 다요. 김순자 어머님도 한명숙 어머님도. 도연 씨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2분 모두 제 어머니였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도 가끔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멋있어요. 뭐가? 이런 일 하시는 거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훈아,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단다. 아버지가 증명하시는 거네요. 그런 셈이지. 1년이 지났습니다. 70세가 됐습니다. 생일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지훈 부부와 손주, 에란, 그리고 승규와 미정도 함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도연 씨. 승규가 축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2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평온함이 계속되기를. 저녁 식사 후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1년 어떠셨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의미 있었다. 많이 배웠어. 뭘 배우셨는데요? 가족의 의미를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 그럼 이제는 마음이 편하세요? 응, 많이 편하다. 이제는 2 어머니를 모두 제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 다음 날 저는 김순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이해합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용서한다는 말은 이상하죠. 용서할 것도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후 문화센터에서 작은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늦게 알게 된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긴장됐지만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68세에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알던 부모님이 혈연상 부모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태어난 곳은 숨겨질 수 있지만 살아온 길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저는 68년을 한도연으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좋은 아내를 만났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삶이 거짓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김순자는 평생 저를 멀리서 지켜보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매 순간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한기철, 한명숙은 혈연이 없어도 저를 진짜 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제 부모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한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늦게야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지금 감사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용기 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애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고맙소. 무엇 때문에요? 40년 동안 저를 지켜줘서, 함께 있어줘서. 애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김순자의 일기를 읽고 나서 저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10일. 오늘 70세가 됐다. 2년 전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다. 김순자 어머니, 당신은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한기철, 한명숙 부모님, 당신들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의 아들입니다. 애란, 당신은 40년 동안 비밀을 안고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뒤늦게 알았다. 누군가의 아들이기 전에 나는 나라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여러 사랑의 결과물이다. 혈연의 사랑, 선택의 사랑, 함께함의 사랑. 모든 사랑이 나를 만들었다. 인생은 나이를 넘어서도 계속 다시 시작된다. 68세에 진실을 알았고, 69세에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70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늦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다. 일기장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리 교실을 한 번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승규와 함께 늦은 시작이라는 소모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에란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무엇을? 그림이요. 옛날부터 그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좋소. 같이 해봅시다. 70세의 한도연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2년 후 72세가 됐습니다. 요리 교실은 이제 3개로 늘었습니다. 김순자 추모 요리 교실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고 봉사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에라는 그림 교실을 다니며 실력을 늘렸습니다.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제목은 늦은 시작, 새로운 꽃이었습니다. 지훈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주가 셋이 됐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저는 새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단다. 할아버지도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시작했어. 새롬이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야. 할아버지는 뭘 시작하셨는데요? 진짜 나로 사는 것을요. 어느 봄날 저는 김순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혼자 올 때도 있고 애랑과 함께 올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훈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응, 내 할머니야. 혈연상으로는. 지훈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훈도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께 전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응, 있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혼란스러웠던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기철 한명숙 부모님의 사랑을, 에란의 사랑을 모두 제 안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72세의 한도연. 두 어머니를 가진 남자. 혈연의 어머니와 양육의 어머니. 둘 다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랑으로 살아왔다. 이제는 알다. 정체성은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여러 사랑의 교차점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생은 늦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며 이제야 진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기 전에, 누군가의 남편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저는 한도연이었습니다. 여러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